대한민국은 첨단 국방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KF-21 보라매는 그 중심에 있는 차세대 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 주목받는다. KF-21의 기체당 가격은 약 900억 원 수준이다. 미국의 F-35 대비 80% 가동률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성능과 생산성이 입증되면 300대 이상 추가 생산 가능하다. 최대 1000대 수주도 현실적 전망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전망을 완전히 뒤바꿨다. KF-21 개발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파스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전투기 제조 공정은 대부분 기밀로 유지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은 FA-50 생산 경험을 통해 기술을 축적했다. 부족했던 기술을 하나씩 습득하며 성장했다. 국내 방산업체의 자문과 해외 선진국 사례를 참고했다. 반도체 정밀 공정 기술을 융합해 성공했다. 파스 시스템의 완전한 자립화는 큰 성과였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도약을 상징한다. 항공기 조립 라인에서 0.01mm 단위 정밀도를 구현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에 이어 두 번째로 달성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앞서는 조립 기술을 확보했다. 국제사회의 기술력을 명확히 입증했다. KF-21은 차세대 전투기 분야의 강국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아직 과도기적 전환 단계에 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KF-21의 무인 조립 로봇 시스템은 국내 기술로 구축되었다. 항공 제작 능력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고정밀 조립 역량은 신속한 양산의 핵심 기술이다. 4대 핵심 요소와 통합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다. 항공 전자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 KF-21 운용률은 곧 9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F-15보다 1.7배 높은 수치다. 국산 부품 확대와 무인 로봇 시스템이 이를 가능케 했다.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제2경납고가 추가로 건설되었다. 2024년 4월 24일 KAI는 새 경납고 준공을 발표했다. KF-21과 TO-10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제2경납고는 대지 면적 1만 평이 지상 1층 규모다. 최대 2대의 KF-21을 수용할 수 있다. 경납고 6동, 유도로, 사무실, 장비 보관실 등이 포함된다. 2023년 348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다. 2024년 착공 후 3월 20일 준공을 마쳤다. KAI는 2026년까지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6월 20대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하반기 지상시험이 예정되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비행시험이 시작될 계획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경납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항공기 출고와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다. 고객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F-21 생산 라인은 다수 기체 동시 조립을 지원한다. 생산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국산 무인 드릴링 기술은 성능 면에서 혁신을 이뤘다. 컴퓨터와 센서로 정밀 위치를 자동 인식한다. 단일 구멍 가공 시간이 150초에서 25초로 단축되었다. 작업 시간은 80% 이상 줄어들었다. KAI는 무인 드릴링 시스템의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세계 정상급 무인 제작 기술로 평가받는다. 로키드 마틴 기술진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다. 2030년경 KF-16 퇴역 시점이 다가온다. 노후 기종 교체와 세계적 전투기 수요가 증가한다. KF-21은 주요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 기종의 부재로 KF-21 외 수출 전망은 밝다. 페루와 부품 공동 생산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아펙 정상회의에서 한국 페루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었다. KAI 강구영 대표와 페루 항공청장이 서명했다. 페루는 이미 KT-1 훈련기 20대를 도입했다. 6대는 현지 조립으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KF-21 도입 시 부품 공동 생산 협력이 확대된다. 중동 국가들도 KF-21에 큰 관심을 보인다. 아랍에미리트는 F-35 구매 무산 후 대안을 모색한다.
작년 UAE 국방부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UAE 사령관이 KF-21에 탑승하며 관심이 집중되었다. 중동 언론은 KF-21을 최신 전투기로 조명한다. UAE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 개발 참여를 원한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비판받는다. 인도네시아의 애매한 태도는 협력의 걸림돌이다. KAI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 방침을 조정했다. UAE 참여로 인도네시아 제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납부 기한 연장과 감액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UAE와 사우디 참여를 환영한다. 인도네시아 제외를 요구하는 강경론도 나온다. KAI의 대응 방식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폴란드도 FA-50 구매 후 KF-21 협력을 제안했다. 20조 원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UAE와 폴란드의 참여로 수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UAE는 80에서 90대 전투기 교체를 계획한다. F-35 수출 제한은 KF-21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정책은 중동 시장 판도를 바꿨다. 록히드 마틴은 중동 시장에서 타격을 입었다. KF-21은 이 공백을 메울 잠재력을 갖췄다. UAE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면 48대 이상 구매 가능하다. 라이선스 생산도 검토되고 있다. KF-21은 4.5에서 5세대 전투기로 상업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파생 모델 개발도 논의된다. UAE와의 협상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 분담금 30%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더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UAE의 성실한 납부는 협력 안정성을 높인다. 미국의 F-35 수출 제한은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다. 기술 유출 우려와 동맹국 정책이 배경이다. 중동 국가들은 새로운 공급처를 모색한다. KF-21은 이들에게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UAE의 군사매체는 KF-21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출형 모델이 주목받았다. 조종석의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5.5세대급 성능이다. 임무 수행과 비행 안정성을 높인다. 초기 KF-21 개발은 재정 부담이 컸다. UAE의 참여로 인도네시아 의존도가 사라졌다. UAE는 분담금 부담이 없는 강력한 파트너다.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문제 정리가 필요하다. KF-21의 항공 전자장비는 정밀 제작이 요구된다. 30개 이상의 전자 시스템이 융합된 구조다. 적외선 탐지 및 추적 기술은 현대전의 핵심이다. 스텔스 전투기의 전파 통제 임무를 보완한다. KF-21의 항전 장비는 적기 탐지율을 2배 높인다. 단거리 상황에서 레이더보다 우수하다. 국산 적외선 추적 장비는 20대 적기를 동시 탐지한다.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7호기 시제기 공개 시 적선 탐지 장비가 주목받았다. 스텔스 블록 2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항전 장비의 크기 문제는 경량화로 해결되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했다. F-22와 같은 스텔스 설계를 목표로 한다. 내부 장비도 스텔스 구조에 맞춰 개발된다. KF-21 블록 2는 실전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항전 시스템은 자동화 공정으로 제작된다. 무인 로봇은 조립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인다. 한국의 자동화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적외선 탐지 장비는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가 필수다. 전자공학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한다. KF-21은 F-35에 필적하는 다목적 기체다. 중견 군사 강국들도 그 성능을 높이 평가한다. 첨단 항전 장비는 장거리 정밀 타격을 가능케 한다. 병력 수위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 적외선 장비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정밀 포착한다. 5세대 전투기의 공중전 성능을 결정한다. 국산 정밀 필터 기술과 신호 처리 기능이 핵심이다. 실시간 거리 측정과 자동 추적이 가능하다. KF-21의 매립형 적외선 장비는 다단계 테스트 중이다. 실전 환경 시험이 성능을 검증할 것이다. 시험 조종사가 개발에 참여해 레이더 연동을 점검한다. 가상 좌표 설정으로 정밀도를 높인다. 항전 장비의 오차율은 0.01% 이하로 유지된다. 이는 적선 탐지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미세한 변수도 탐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차율 최소화는 첨단 시험 환경의 결과다. 한국 엔지니어의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조종사 피드백으로 결함을 사전에 수정한다.
KF-21은 스텔스 전투기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항공 전자장비의 완성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KF-21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미래를 상징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되었다. UAE와의 협력은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높인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 폴란드의 참여는 수출 가능성을 더 키운다.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KF-21의 입지가 커진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국가적 위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생산 라인의 확장은 양산 속도를 가속화한다.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무인 드릴링 시스템은 혁신의 핵심이다. 작업 효율과 정밀도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KF-21의 항전 장비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스텔스 기술과의 통합이 미래를 결정한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다. KF-21은 그 중심에 있는 게임 체인저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기술적 도약을 주목한다. 방산 수출은 국가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한다. KF-21의 성공은 단지 군사적 성과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린다. 미래 전투기 시장은 KF-21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한국은 그 변화의 선두에 서 있다.